자, 그래서 오늘은 N번방 사건에 관해서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과 법무부 장관 추미애 두 사람의 발언을 놓고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고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해 두 사람의 발언을 비교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깔끔했다잉? 좋았다. 그러면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의 본질을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N번방에 대한 처벌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오래 또는 구체적으로 이 방에 들락날락한 것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죠. 많이 먹었죠. 좀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해명을 했는데 해명은 너가 읽어줄래? 그래서 해명을 했던 게 자신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법리적 차원에서 일반론적인 답변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당연히 그 방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주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명의 뜻은 그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한다라는 그 검사 출신의 어떤 정말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럼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자면 추미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히겠다.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기법도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 그리고 조속히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데 협조해주길 강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황교안 대표와는 다르게 이제 여론의 호평을 받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달랐는지 한번 둘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잘 못하시네. 하여튼 자, 그래서 황교안이 그러면 처음에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느냐, 너무 몰랐던 거잖아. 그치,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을 거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지금 황교안 대표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너무 무지했어. 그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여론이 아주 그냥 들끓고 있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사실 지금 너가 하는 건 황교안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말했잖아. 혹시나 옹호로 받아들이실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나는 황교안 대표 발언을 보면서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얘기했어도 이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그 뒤에 처벌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추미애 장관처럼 N번방에 지속적으로 들락날락하고 그런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N번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한다라고까지만 얘기했으면은 추미애 장관처럼 약간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어, 그 발언에 대해. 근데 이걸 반대로 이제 N번방에 오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N번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들은 처벌을 달리 해야 한다, 처벌을 약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거든. 나는 가끔 이런 정치인들의 사건들이 있잖아. 발언에 관련해서 뭐 기존에 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 정말 정치인들은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걸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금 이 얘기하려고 녹음 키자고 얘기한 건데 황교안 대표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고 둘 다 법무부 장관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둘이 왜 이렇게 발언이 다르게 느껴지냐를 봤을 때 경험치 차이야 내가 보기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계 입문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된단 말이야? 20년 넘었을 수도 있어. 내가 뭐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를 않아갖고 그러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박근혜 정부에서 기용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케이스란 말이야? 얘는 안 됐어. 정치를 한 게.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이 아다르고 어다르라라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국민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는 걸. 근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을 했는데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 황교안 대표가 단순히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표라는 것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자라는 취지로 얘기는 안 했거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너가 말한 게 맞아. 아다르고 어다르다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얘기의 포커스를 강력 처벌에 뒀어야 했는데 이거를 강력 처벌이 아니라 양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론이 좋지 않았던 거지. 만약에 그치. 추미애 장관도 가장 마지막에 잡혔을 때 가장 센 구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자수하면은 뭐 양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판은 받았겠지. 분명 같은 말이거든. 분명히 같은 말인데 자수하면은 양형해주겠다와 자수하지 않으면 가정세인형으로 구형을 할 것이다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전혀 다른 얘기로 들어오니까 뭐 마음에. 그렇지. 받아들이기에는. 받아들이기엔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단순히 정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 말 한마디가 사람도 죽인다잖아. 천냥빚도 갚고. 그렇지.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 가끔 정치인들 중에 꼭 그러신 분들이 계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마냥 빚을 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머릿속에 몇 명이 떠오를 거야. 그분들 보면은 왜 말을 꼭 저렇게 할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저렇게 포커스를 두면은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굳이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만냥빚을 지는 거지. 말 한마디에. 이번엔 딱 황교안 대표가 딱 그런 케이스였던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포커스를 잘못 맞췄고 그리고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다들 한마디씩 발언을 하니까 발언을 해야겠다 싶어서 한 느낌이 들어. 그냥 얘기를 보면. 다들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가 미래통합당 대표기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법리적인 얘기를 해야 됐었겠지. 근데 이제 그 법리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포커스로 여론의 비판을 받을 발언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과는 별개로 이 사건이 정말 제대로 아니면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론적인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